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조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어제부터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가격이 조금 아래로 떨어졌어요. 어제 리뷰 이후로 또 3% 정도 떨어졌어요. 정점에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바로 유동성 구간에 있어요. 이 모든 횡보장에서 두 가지 주요 유동성 구간이 있어요. 참고로 저는 4시간 차트를 보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유동성 구간을 1월 8일에 텔레그램 채널에 올렸어요. 그리고 어제도요. 즉, 두 번째 유동성 구간은 93대 94,000달러예요. 그녀는 우리가 잃어버린 상단 구간만큼 거래가 활발하지도 않고 유동성도 떨어져요. 97에서 98,000달러. 하지만 그것도 약하지 않아요. 즉, 밀집도를 보면 250에 30번지 0,000 비트코인 정도가 거래된 것 같아요. 상단 구간은 이미 400에 500,000 비트코인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외부 내러티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최고의 영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꼭 말해야 하고 바로 주목할 점은 이게 주로 단기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며칠 동안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몇 달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중기 거래만 한다면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몇 달 후를 위한 월간 거래만 하고 있어요. 이 예측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즉, 첫 번째 포인트는 거래소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단기 보유자들로부터 이동된 거래량의 양이에요. 지금 저는 그걸 보고 있어요. 하루 단위로 보면 평균적으로 1시간에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하락세에서 평균적으로 1시간에 약 1200개 정도가 이동했어요. 정점에서 1250 비트코인이에요. 이건 전반적인 실패와 트럼프의 승리 이후의 국지적인 하락과 대체로 일치해요. 즉, 기본적으로 일치해요. 하지만 이 지표는 왜 끈적거려요? 그는 보통 사랑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더 자주 시장을 전환시키는 걸 좋아해요. 즉 수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통해서요. 이걸 황소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닥을 그리고 있었고 최근에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걸 감안해서 지표는 또한 이전보다 낮은 새로운 정점을 그려요. 여기요. 지금은 첫 번째 정점만 있어요. 지금은 딱 한 개, 가끔 한 개까지도 가요. 그냥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조정이 있었고 그 후에 가격이 다시 위로 튀어오르죠. 하지만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하락 구조에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정점을 그리고 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업데이트한 다음 정점이 이전보다 낮아졌어요. 그러면 모든 게 위로 튀어오르죠. 즉 매도 압력이 끝나고 있어요. 다음 정점이 더 낮은 가격 하락에서 더 낮을수록 가격에 대한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즉, 판매자들이 줄어들고 구매자들이 게임에 들어오면서 가격이 반전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첫 번째 정점만 보고 있어요. 이게 나를 좀 긴장하게 해요. 즉, 네, 아마도 이건 어떤 반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다시 테스트할 수도 있어요. 이 범위예요. 97대 98,000달러 구간. 우리가 튀어나왔던 곳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정점을 그려야 해요. 지금은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두 번째 정점이 첫 번째 정점을 덮을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이 90대 91 구간으로 가고 어쩌면 88대 87,000달러 쪽까지도 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매일매일 현재 범위에 머물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손실. 단기 보유자들의 총 공급과 손실이에요.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은 모든 코인 중에서 단기 보유자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해요.
155일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50%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중요한 지점이에요. 상승장에서도 하락 관점에서 이 수준이 안 되면 하락장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상승 관점에서 곰들이 수준 못 지키면 50%가 될 거예요. 손실이 57%까지 갔고 지금 그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추가적인 상승 관점에서 보면 만약 곰들이 이 수준인 50%를 유지하지 못하면, 즉 최근에 우리는 손실이 57%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거의 그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예를 들어서 V 1월의 조정, 2024년의 정점 조정이에요. 우리는 이 선을 한번 테스트한 후에 그 위로 올라갔어요. 지금 우리는 그 선에 이미 세 번째로 다가가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인데 이건 정말 많아요. 즉, 만약 우리가 이 선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사실 그 선을 유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란 공격 이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유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아래로 떨어졌죠. 지금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는데 나쁜 신호가 될 거예요. 어딘가 87대 88천 달러의 갭을 메우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딘가로요. 똑같은 원리가 과거 사이클에서도 작용했어요. 원래는요. 2021년 사이클에서는 우리는 이 지점에 거의 오지 않았어요. 50% 손실은 여기서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상승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이었고 2020년 9월에서 10월, 즉 가을이었어요. 다음, 조정이 이 구역에서 있었어요. 이더리움이 이 구조와 같아요. 여기, 이더리움이 바로 이 구조예요. 2021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그 후에 우리는 더 올라갔어요. 2017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 선을 한 번만 뚫었어요. 이곳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이에요. 16에서 17년 사이클에 3번의 조정, 2016에서 2017년 사이클 동안 3번의 주요 조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많이 뚫었고 여기서 하락장으로 전환됐어요. 지금은 어떤 경계가 있어서 그래서 지표가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순간들이 그려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다음 순간들이냐면 이 그래프도 자주 보여드리죠. 이건 비트코인을 새로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구매 가격이에요. 이들은 한 주에서 한 달 전 사이에 자신의 코인을 구매했죠. 즉, 지금 그들의 평균 진입 가격은 대략 9만 8천 달러예요. 즉, 대략 그 최대 거래 수준이에요. 우리는 1월 6일에 더 높이 나가려고 했어요. 좋은 시도가 있었지만 이 조정에서 급격히 증가한 리스크 때문에요. 새로운 인플레이션 급등이 발생하면서 모든 게 다시 무너졌어요. 안타깝게도 아래로 떨어졌어요. 가격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래에 있을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이 구매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샀고 이제 팔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지표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하고 있는지예요. 그리고 만약 첫 번째 선이 상위 그룹에서 지지를 못하면 다음 그룹의 지지가 작용하게 되는데 이건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예요. 즉, 감정적으로 더 안정된 사람들, 더 좋은 구매 가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비트코인을 더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어요. 즉, 지금 이 선은 대략 89대 90에 위치하고 있어요. 10, 98대 10. 선달러, 대략 그쯤이에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지금 바로 위로 튕겨 올라가지 않으면 최소한 97대 98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으로 갈 거예요. 그래도 이걸 테스트하러 가자. 최소 9만 달러예요. 이 확률이 지금은 불과 며칠 전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조이츠가 떠나기 전에. 지금은 확실히 훨씬 높아요. 예를 들어 2024년 1월 같은 경우요. 나는 일단 한 달 전까지의 모든 걸 지울게요. 우리는 이 선을 테스트했어요. 한 번. 한 번의 터치로 우리는 그걸 테스트했어요. 그 후에 시장이 반전했어요. 거기서 공격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미 아타에 와 있고 이 선까지는 약간의 거리가 남아 있어요. 2021년 사이클도 마찬가지예요. 게다가 그 사이클은 정말 강했어요. 여기서는 한 번도 터치한 적이 없어요. 딱 여기
중국의 금지 조치 전에요. 2020년 가을 9월 -10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16에서 2017년의 황소장도요. 우리는 이 선을 사실상 2번 터치했어요. 하나, 둘, 파. 4개의 주요 조정 중에서 우리는 그걸 단 2번만 터치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다시 그 선에 다가가고 있어요. 이건 이미 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보장된 지지선이 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이미 불안한 상황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곰시장에서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반복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2021년에 있었던 일은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에조차 도달하지 못했어요. 지금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아직 우리는 한 달 보유자들의 선과 싸우고 있으니까요. 물론 그들은 지금 팔고 있지만 그건 분명히 보이죠. 현재 시스템의 순손실이 순간적으로 3시간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5,200만 달러를 넘었어요. 시간 차트 기준으로요. 평균적으로 1시간에 5,2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정점.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말하자면 작은 수렴이 있어요. 작은 수렴이 있어요. 새로운 바닥이 생겼고 손실은 이미 줄어들었어요. 즉, 판매자들의 압력이 국소적으로 어떤 1시간의 구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최소한 96대 98천 달러 수준에서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저쪽으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손실은 강세장에서는 그리 크지 않아야 해요. 즉, 그런 일들이 가끔 있지만 그들은 경계를 넘지 않아요. 어떤 경계들이 있어요? 즉,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심각한 경계는 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는 강세장 냄새가 나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지금 크게 아래로 떨어지면요. 다음으로 이건 원가, 기존 밴드예요. 즉, 여기서 저는 평균 매입가를 계산하고 있어요. 이 지표에서. 하지만 개별 카테고리별로는 아니에요. 거기서는 1개월, 일주일, 아니면 1개월, 3개월, 아니면 3개월, 6개월이 있어요. 저는 모든 단기 투자자들을 포함해요. 사실상 1시간에서 6개월까지예요. 즉, 155, 1까지요. 그리고 그들의 평균 매입가는 지금 1대 3개월 그룹의 평균 매입가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어요. 조금 더 아래요. 9만 개가 있다면 8만 8천 달러가 됩니다. 똑같아요. 2024년에는 거의 그걸 터치할 뻔했는데 거의 닿았고 그리고 위로 튕겨 올라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을 아래로 넘기면 그리고 그곳에 잠시 머물면 특히 여기서처럼요. 모든 게 최악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횡보할 위험이 있어요. 다시 말해 작년 여름과 가을에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가 그 선을 넘기면 우리는 아래에 머물게 돼요. 즉, 퍼치하고 튕겨 나오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예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모든 단기 투자자 그룹에서 위쪽으로 압박이 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리움 H밴드는 이미 아래로 내려갔어요. 활발한 비트코인 거래 제한의 40%가 모든 보유자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거예요.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으려고요. 즉, 상승장에서는 더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2021년의 상승장에서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예 배제되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강한 상승 캔들이 있었어요. 바로 연간 캔들을 말하는 거예요. 연간. 2021년이었어요. 가을에 우리는 그 주위에서 놀고 있었어요. 단기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선이에요. 그리고 2017년 사이클에서 우리는 그걸 뚫었어요. 우리도 2번 그걸 뚫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며칠이 아니라 아마 몇 시간 정도였어요. 우리는 그걸 뚫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시간 차트니까요. 그리고 위로 쏘아 올렸어요. 거기에는 또 다른 변동성이 있었고 지금처럼 시장의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비트코인의 경우 30에서 40%의 조정은 정상적이고 강한 조정으로 여겨졌어요. 지금 20%면 이미 재앙이에요. 15에서 20%면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졸드 발표 이후로 10% 떨어졌어요. 이건 이미 많아요. 어떤 지역적인 조정을 위한 거예요. 이건 블록체인에 관한 거예요. 여기서 나는 내 경고를 좀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장 단기 보유자들에 대한 임계 수준에 딱 도달했어요.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더 아래로 내려가서 다음 레벨로 갈 거예요. 그 레벨도 있어요. 그건 범위 안에 있어요.
모든 헤드라인과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그리고 청산을 고려하면 대략 86,000에서 89,000달러 정도의 범위예요. 어딘가 저쪽으로 가요. 우리는 그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도전하고 튕겨나가려고 할 거예요. 즉,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여주는 모든 지표들도 지금 경계에 서 있어요. 그들은 아직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은 가격을 지탱하는 마지막 수준들이에요.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해요. 결국 구매자들이 만약 우리가 이런 상승장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나가야 해요. 현재 가격에서 나가거나 87로 떨어져야 해요. 거기서 빠르게 써야 해요. 진짜. 아주 빠르게요. 거기서는 시간이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기 4시간 차트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려는 좋은 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캔들이 강했어요. 정말 강하고 좋은 캔들이었어요. 그리고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모든 게 조울스에 의해 흡수되고 이 200일 이동평균을 거래했어요. 거래했어요. 괜찮아요. 나갔어요.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시장에서 표준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지나갔어요. 특히 이 200의 이동평균에 관한 구간에서요. 즉,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말해서 경험과 통계에 비추어 볼 때 더 자주 발생해요. 이런 구조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즉, 이렇게 하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그 다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더 자주 발생해요. 즉, 이 컷은 그런 것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을 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문제예요. 88로 갈 거라 확신할 수 없어요. 이 사건 확률은 발표 전보다 높아요. 이건 문제예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88로 갈 거라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다 닫고 그 가격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1월 6일 존스 발표 전보다 더 높아요. 그리고 더 높아요. 정말 많이 높아요. 아마도 50에서 55% 정도, 최소한 9만 달러를 갱신할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요. 그리고 일본이요. 또다시 우리는 이 50의 이동평균 아래로 떨어졌어요. 계속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좋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초기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지금 매우 높아요. 갱신할 확률이 높아요. 어딘가 여기로 가는 거죠. 갱신할 확률이 높아요. 바로 경고해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특히 중기 포지션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상적인 반등이 없다면 여기서 거의 확실하게 떨어질 거예요. 거의 확실하게 이 구역에서요. 이건 우리 차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순간이죠. 물론 긴 이동평균이죠. 이게 좀 불안하게 하네요. 우리는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어요. S3는 지난달에 정상적으로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상승장에서 테스트가 되죠. 3번은 대략 88 근처에 있어요. 지금 트럼프 취임식까지 시간이 있어요. 여기 확률이 정말 높아요. 차트에 대해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은 거기로 갈 것처럼 보여요. 모두 염두에 두세요. 현재 모든 거래, 아이디어, 추가 매수 지점, 진입 대출 포인트, 축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에 대한 거래가 있었고 꽤 괜찮게 수익을 냈어요. 비트코인 하락 전에요. 지금은 평균 단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로운 거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상 아래 설명에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이런 거래를 제공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모든 걸 말했어요.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연결된 사람은 모차르트였어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모두 안녕.